옆에서 친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깨끗하고 어두운 곳에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남동생과 차별을 당했다고 해요. 모든 일에 딸보다 아들을 우선순위로 두시는 편이었고 그때마다 제 친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전교 2, 3등을 하며 칭찬받기를 바랬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왜 1등은 못하니? 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이 안 되어서 그런지 성인이 된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예쁨 받는 관계에 집착적으로 노력합니다. 다행히 긍정적으로 여러 자격증을 따는 등 자기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것이 정작 자신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직업에 프로의식이 또 있고 밝은 친구인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사랑받기 위해 참 애쓰고 산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연상의 남자친구를 여럿 만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받아서 지금은 사소하지만 점점 심각해질까 걱정입니다. 어머니께 먼저 여행도 가자고 하고 이것저것 노력을 하는데 옛날의 상처가 풀리지 않아 다툼으로 끝나는 때가 많아 답답해하더라고요. 채울수록 텅 빈 느낌이란 친구. 이 친구와 앞으로도 행복하게 30대, 40대를 살아가고 싶은데 친구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무서워요. 가끔 터놓고 얘기할 때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고 싶다면서 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님의 사연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사연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루가 돼서 사라지고 싶다 이런 워딩 말고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는 묘사는 안 해주셨습니다만 그쵸. 어쨌든 친구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불안한 증세를 사연을 보이고 있다. 보낼 정도로. 그렇죠. 어디 봅시다. 일단은 이 결핍이란 게 네. 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심하게 있는 케이스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특히 이제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성적에 대한 프레셔가 많은 맞아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연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그쵸. 이나 씨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많이들 겪는 일인 것 같고 우리나라만큼 엄친아, 엄친딸 얘기를 하는 나라가 또 많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비교를 너무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죠. 비교를. 그게 또 형제가 안에도 그렇고 맞아요. 예, 친구의 딸, 아들 뭐 이런 비교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남녀 간의 차별이 심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더 이런 과거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만 해도 저희 형제 말고 누나가 하나 있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 누나가 가장 공부를 또 잘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공부 잘했었고 근데 어찌됐건 뭐 결혼 생활에 좀 아픔을 좀 뒤뛰면서 굉장히 많이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 아들 때보다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거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형이나 저보다 누나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제 네. 어머니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게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와 세대 속에서 또 여성분들이 이런 아픔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지만은 너무나 뭐 그냥 있는 엄연한 좀 팩트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우리 이전에 이제 부모님의 이 전 세대를 생각해 보면 네. 자식 특히 아들을 낳는 게 여자들한테는 어떤 인정을 받는 그쵸. 최종 관문 같은 시대는 분명히 존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무조건 난 아들이 더 예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아들을 보면서는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딸을 보면서는 뭔가 얘는 좀 더 잘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좀 부족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게 이어져 내려온 게 있는 거겠죠. 또 맞아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또 남자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으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이게 기대를 받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맞아요. 그런 성향의 남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못 내고 살아왔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뭐 좀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다른 이유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인데 뭐 아버지의 부재 이런 건 저랑 또 비슷해요. 근데 어떤 결핍이 있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없어져요. 저 프로의식 뭐 저 지금 나름 프로에 그럼 저 지금 만족스러워요 제 커리어. 그럼. 근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오늘 나눈 대화인데 어떤 PD님이랑 대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어떤 사람은 저의 경우에는 저의 결핍이 대중성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대중성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결핍이라는 게 꼭 텅 빈 데가 아니라 거기서 피어나는 뭐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고 네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자수성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풍족한 집안에서 풍족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거를 성공시킨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거의 뭐 99%가 다 그냥 결핍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뭔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라는 거는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결국 결핍에서 오는 것이고 이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핍이라는 것은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엇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 결핍이라는 게 꼭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고 이 결핍의 정도를 내가 크게 많이 느낄 때 사실 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저희 누나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보험왕입니다. 보험왕. 예, 보험계에서 상위 뭐 한 3% 안에 드는 보험왕이 됐어요. 그 결핍 때문이고 사실 그 누나는.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느껴요. 자기가 요즘에. 자기 살아있는 것 같다. 지금 50이 넘었는데. 멋있어. 예, 근데 그게 결국엔 사실은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타인과의 또 연결고리로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제발 맨날 말씀드리지만 삶을 짧게 보시지 마시라. 가루가 되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가루가 되고 싶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제가 볼 때 40도 안 되신 것 같고 30도 안 되셨죠? 30대 네. 뭐 20대인지 30대인지 네네.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30대인 것 같고 20대나 길게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그냥 이 자격증 저 자격증을 닦고 있는 것이 지금은 되게 점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선으로 연결이 되고 어느 순간 면이 되다 보면요 내가 뭔가 만들어가고 쌓아오고 걸어온 길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인생, 내 목숨이 좀 가치로워져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계속 점을 찍다가요. 어느 순간 뭔가 포인트를 하나 만드셔서 선을 좀 그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 내가 뭔가 쌓아가고 있다. 이 5년 뒤엔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조금 기다리시고 버티시다 보면은 분명히 내 목숨이 좀 가치롭고 아까워지는 때가 옵니다. 진짜 멋있는 말이었어요.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거 해서 뭐하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점인데 그렇죠. 걔네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자면요. 그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분이. 근데도 계속 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죠. 잘. 풀리지 않다고 하는데 이 친구분이 이분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지금은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도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저희가. 엄마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애증이 자꾸 엮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풀려고 들이대봤자 상처만 또 입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나가서 상처만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과 거리를 둬야 돼요, 엄마하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때가 또 오거든요. 그때 다시 엄마한테 손을 내미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게 풀리지 않는 감정 상태에서 자꾸 상황을 만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조언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동물원의 넌 충분히 아름다운 걸.